교재로 좀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는 이제 부기의 기초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전까지가 여러분 아까 시간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2절 부기의 기초 개념을 보면은, 자, 아까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을 못하는 이유가, 회계학도 논리적인 학문이지만 가끔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 이름은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름 정도, 이제 보통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정 과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를 해줘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처음부터 암기를 해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저절로 암기가 되고, 그리고 계정 과목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 계정 과목이라는 게 이름 붙이는데 잘 모르면은 약속에 불과한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 이름을 쓰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만 나중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계정 또는 이제 계정 과목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분계를 할 때, 분계를 할 때 약속이 있었다고 그랬죠. 약속이. 그래서 자,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좋은 거는 왼쪽에서 자 분리하면 오른쪽에서 자. 그래서 제일 유리한 거의 대표 선수가 자산 증가였어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반대가 자산이 감소겠죠. 그 다음에 자산 감소, 부채가 증가해도 되더라, 자본이 증가해도 되더라, 수익이 발생하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부채가 감소하더라, 자본이 감소하더라, 비용이 발생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경우의 수라고 그랬어요.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이건 경우의 수에 불과한 거고, 자, 이렇게 분계를 할 때 차변과 대변을, 이제 장부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T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나눌 때 영어의 T자 모양처럼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나누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자산에만 해도 여러분이 아는 자산만 해도 꽤 많이 있어요. 사실 돈 될 만한 거, 앞으로 돈 될 거, 이게 다 자산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자산이에요. 그죠? 이것도 자산이죠. 왜? 돈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도 자산이에요. 형광등도 자산이에요. 모든 게 다 자산이에요. 보이는 거는 돈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그냥 돈 얼마 들어왔다. 근데 그 자산이 돈이 증가할 수도 있으면 책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책상 같은 거 우리가 비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책상도 지금 이런 책상도 있지만 저 사무실 가면은 그 사무용 책상도 있고 또 사장님 앉는 책상은 더 크죠. 그죠? 또 요새는 뭐 나무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유리로도 만들더라고, 책상을. 하여튼 책상의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보통 그런 걸 우리가 비품이다. 차만 해도 승용차도 있죠. T컵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죠? 엑스가 현재까지 제일 좋나요? 하여튼 그렇게 쭉 승용차만 해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고요. 또 트럭도 있죠. 트럭도 있고 또 뭐 포크레인 같은 기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차량 운반구다. 차 플러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그 이름들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카테고리화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예요. 책상은 책상끼리, 예금은 예금끼리, 돈은 돈끼리. 이런 식으로 쭉 따로 이름 붙여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계정. 그 이름이 계정 또는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정리할 때 그걸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야, 일단은 남자 여자 따로 모여.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나 이럴 다닐 때 뭐 키가 몇 cm 이하 내지는 시험 본 날은 성적 몇 점 이상은 안고 몇 점 이하는 올랐어. 그래서 손바닥 맞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죠. 여기서도 회계학에서 하여튼 특징들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구분을 한다. 구분할 때 그 기준을, 그 이름 붙이는 걸 우리가 계정 또는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차변과 대변 나오는데 차변은 왼쪽이라고 그랬죠. 대변은 오른쪽. 이건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방법이 없어요. 차변, 대변. 차변은 왼쪽, 오른쪽은 대변. 약속이다. 그리고 이제 T자 형식이 있죠. 교재에 보시면, T자 형식에 보시면, 그리고 맨 위에 장부명 해놓고 차변, 대변 나왔어요. 예를 들어, 현금이다. 그럼 현금장부다. 그러면은, 현금,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차변에는
왼쪽은 아무 얘기 없어도 차변이에요. 오른쪽은 대변. 그럼 차변에는 돈이 들어올 땐 이쪽에 갖다 쓰는 거예요. 나갈 때는 오른쪽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오른쪽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 해놓고, 자, 자산을 한번 읽어보죠. 자, 자산이란 돈 또는 돈 가치가 있는 것 또는 돈 될 만한 것으로 현금, 예금, 외상 매출금, 자동차, 토지, 건물 등등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 다 그렇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와 채권 중 화폐액으로 표시 가능한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화폐액으로 표시 가능한 거예요. 표시 못하면 자산 안 해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첫 시간 강의를 들어봤지만 회계학 어려워요? 안 어렵죠?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끝 시간까지 회계 원리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피하면서 즐기면서 우리가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무지하게 강의를 잘하죠. 자, 강의를 잘하다 보니까 몸값이 조금 비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원에 제가 자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내 몸값이 얼마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산으로 빠져 있어요. 제가 값이 안 나가서 자산으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액으로 표시 가능한 것만 자산이 된다. 자, 역시 들어올 때는 왼쪽, 나갈 때는 오른쪽이에요. 자, 그래서 뭐 자산 항목 됐고요. 부채. 그 다음에 4번 부채 보면은, 자, 부채는 기업이 다른 기업 등에게 돈 또는 돈 가치가 있는 것을 갚아야 되는 거다. 갚아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금 등이 있다. 자, 이들 부채의 공통적인 특징은 앞으로 자산의 유출이 예상된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가 돈 될 만한 것들이 나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나한테 불리하니까 반대니까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부채가 감소하면 자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자본을 보죠. 자본. 자, 자본이란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본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본이란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회계에서는 이를 순자산 또는 소유주지분, 주주지분이라고도 한다. 자, 아직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순자산, 소유주지분, 주주지분 이렇게 하고요. 자, 일단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11페이지 예제 1번을 보죠. 예제 1번. 자, 그리고 회계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상당히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공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은 이 어떤 테마가 나오면 얘를 완전히 이해하고 다음 테마를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왔을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지. 근데 회계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계학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산 과정까지 쭉 나오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서 이 뒤에 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순환 과정이니까 이 앞에 설명하는데 뒷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사실은 자본하면은 이 자본은 10장에서 따로 별도의 챕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는데 지금 자본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대차대조표를 설명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을 설명하면서 약간 맛을 보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본이라는 건 별도의 챕터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공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자본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이쯤 가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을 공부할 때 잘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럼 그냥 넘어가세요. 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도 나와요. 근데 그것을 앞에서 설명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모르면 다른 과목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회계학에서는 그냥 가세요. 가지고 괜히 거기다가 신경 쓰고 머리 그냥 낑낑대고 뭐 역시 회계학은 어려워. 나는 안 되나요.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정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잽싸게 물어보시는 게 빠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와도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해결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예제 1번에 보시면은 다음 항목을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으로 분류하시오. 자,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들이 이제 다 계정이 되는 거예요, 계정. 자, 외상 매출금. 자, 머리를 막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학 공부할 때는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회계학 잘한다고 그랬어요. 처음 보는 거라도 잘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찍을 때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나한테 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따져서 찍어요. 그냥 막 찍지 말고 무조건 포나마나 이게 답은 자산, 부채, 자본 셋 중에 하나예요.
아, 4개네. 모른다까지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뭐냐면 내가 외상으로 팔고 돈을 아직 안 받은겨. 그럼 앞으로 내가 돈 뭐 할 거예요? 받을 거예요.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거니까 좋아 나빠요? 받을 돈이 있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럼 회계학에서는 항상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죠. 회계학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자, 거래라는 게 내 혼자 거래할까요? 내 혼자 거래할까요? 나 물건 팔았어. 그럼 혼자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 물건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팔았으면 상대방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하나지만 그것을 누구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죠? 내가 외상으로 팔고 나중에 돈 받을 권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상대방은 뭘까요? 외상 매입이겠지. 나는 매출을 한 거고 상대방은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번에 외상 매입금 하면 뭐예요? 부채죠. 외상으로 사오고 돈을 안 줬어. 언젠가는 줘야 돼야. 그러니까 뭐야? 부채가 되겠죠. 자, 세 번째 현금. 이건 볼 것도 없죠. 크게 떠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여금. 대여금. 자, 상식을 막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책을 대여한다고 그러죠. 뭐 대여점 그러죠. 그럼 대여금 뭐예요?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입장에서 내가 책 빌려줄게. 동안에서 책 대여할게 그러는 거지. 내가 대여할게가 아니죠. 책 빌리는 놈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다. 그런데 대여금이니까 그러면 돈이죠. 세금짜리죠. 그러니까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으면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채죠? 뭐예요? 자산이죠. 돈을 빌렸으니까 언젠가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차입금. 야는 빌려줬지만 상대방은 빌려온 거예요. 돈을 빌려왔으니까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아직 잘은 모르지만 자본이 앞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야는 뭐예요? 자본이죠. 상품. 자산이죠. 물건 파는 거, 물건, 상품, 토지, 자산, 사채. 어우, 잘하시네요. 사채는 부채예요. 사채는 부채. 이제 거기서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사채는 회사채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사채는 부채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자산이에요.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증권이에요. 가치가 있는 증권이에요. 보통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우리가 통칭해서 부를 때 유가증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자, 자본금 제목에 자본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본이에요. 비품 자산. 그죠? 그러니까 돈 가치가 있는 거, 돈 될 만한 거. 앞으로 내가 돈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다. 내가 줄 거, 쓸 거는 부채 아니면은 자본이 된다. 부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테마가 재무상태와 대차대조표. 자, 재무상태와 대차대조표.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회계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정보 제공 수단이 재무제표였어요. 재무제표 첫 번째가 너 돈 많어. 자산이 얼마요? 부채가 얼마요? 자본이 얼마요? 요걸 이제 가르는 걸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걸 나타내는 표가 첫 번째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 자,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그 기업의 돈이 얼마 있고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 있고 본전이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자, 처음에 그럼 이제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집을 생각해. 우리 집. 저기 뒤에 보신 분 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집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없어도 있다고 그래야죠. 이럴 때는. 보니까 아파트를 앉아 들고 계세요. 아파트 들고 계신데 보니까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거 봐가지고 한 3억짜리라고 이제. 물론 강남에 계시다면은 한 적어도 10억 이상이 가겠지만 강북에 있으면 한 2, 3억 정도 가겠죠.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들고 있어요. 아파트 3억짜리다. 시세가 3억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보면 자기 돈 다 3억 다 투자해가지고 집 사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가 뭐를 끼고 산다고 그래? 융자 끼고 산다고 그러죠? 융자 끼고 집을 사요, 융자 끼고. 그러니까 융자 끼고 산다는 얘기는 회계학적으로 설명하면 자금을 줘서 부채를 차입을 해서, 자금을 차입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를 보니까 3억짜리인데, 융자가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2억은 내 돈이지 뭐. 빌린 돈이 1억이고 나머지는 내 돈이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본전 내 돈 2억 투자해서 집을 샀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 본전을 회계학에서는 유식한 얘기로 하면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융자, 돈 꾸어온 거를 부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파트를 보죠, 아파트. 예를 들어 지금 33평형이. 자, 33평형. 자,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놈이 옆집 놈이 오더니 야, 너 아파트를 왜 이렇게 해놓고 살아? 여기는 베란다를 다시 꾸미고 안방을 털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이걸 네가 사냐? 빌려주지.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안 되죠. 왜?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요. 내가 비록 남한테 1억을 꿔가지고 이 집을 샀을지언정 이 아파트는 올리 누구 거예요? 내 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고 자든지 옆집에 빌려주든지 거기서 축구를 하든지 내가 거기다가 70억을 보관하는 비자금 창고로 사용하든지 이건 내 맘이요. 네 아파트에 와서 어떤 놈이든지 나한테 시비를 못 붙어요. 왜? 내 거니까. 그죠? 내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예를 들어 1억 빌려줬다고 그래서 야, 1억은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3분의 1은 내 맘대로 해야 돼 하고 떠드는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쨌든 이건 누구 거요? 내 거요. 회계학에서는 이걸 자산. 자, 그래서 이 자산 내가 지금 3억짜리를 들고 있지만 이 3억짜리가 어떻게 구성됐나를 봤더니 은행에서 1억을 꼬았어요. 1억을 꼬았고 나머지 본전이 2억이 내 돈 2억.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있고 또 한 집을 비교해 보죠. 자, 똑같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옆집인데 같은 동 같은 호수 바로 옆집에 살아요. 자, 3억짜리인데 이 사람만 봤더니 융자는 제로요. 나머지 본전은 다 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요쪽만 봐요. 왼쪽만 봐요. 왼쪽만 볼 때 어때요? 똑같죠? 똑같이 3억짜리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둘 다 두 집 다 똑같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똑같죠? 아파트만 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쪽을 딱 보면 어때요? 어느 집이 재무 상태가 좋아요? 당연히 이 집이 낫죠. 왜? 이건 다 지 거예요. 100%. 근데 얘는 이름은 갚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대차대조표가 뭐 하는 거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대차대조. 자, 그래서 지금 1번 선수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표시해 보죠. 대차대조 밸런스 시트에서 이제 대차대조 영어로 쓰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대차대조표란 표시고요. 자, 지금 이 친구의 1번 친구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써보자. 대차대조표. 간단해요. 이게 이 자체가 대차대조표예요. 자, 자산에는 아파트 3억이죠. 자, 부채를 보니까 1억이 들어가고 자본 본전이 2억이 들어가요.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대차대조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가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1번 선수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자, 2번 선수를 보면 역시 자산의 아파트 3억이 있고요. 부채로는 제로예요. 그럼 나머지 다 자본이에요. 요렇게 되죠. 요게 대차대조표예요. 자, 그래서 이 자산은 자기만이 권리를 갖고 있어요. 누구도 이 자산에 대해서 타치를 못하죠. 그러나 이 자산을 가지고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만 보고도 지금 이건 어떤 특정인의 가계의 대차대조표지만 기업의 대차대조표도 이런 똑같은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이 어떻게 돼요? 다 3억이죠?
이쪽도 항상 일치해요. 항상. 근데 일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우리 분개할 때 거래에 팔려서 한번 쭉 써봤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다. 왜 증가했나? 동일한 금액이 항상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쓰여지죠.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쓰여지죠. 그 결과치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걸 쭉 모아가지고 나온 결과치 역시 어떻게 했어요? 차변과 대변이 항상 같겠지. 처음이 같았으면 끝도 같겠지. 안 그래요? 물론 이제 분개를 안 해봤으니까 멍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이 같으니까 끝도 같아요. 항상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 이건 나중에 나올 때는 대차평균의 원리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이 사람 내지는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기업에 뭘 봐야 돼요? 대차대조표를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더 크다. 얘가 마이너스다. 예를 들어서 부채가 예를 들어 4억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부채가 3억짜리는 부채가 4억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억이지. 왜? 3억 주고 샀는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3억 됐다. 그럴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4억 주고 샀는데 또 집값이 떨어져서 3억 됐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돼요. 사봐. 요새 아파트 사면 이렇게 되겠죠. 특히 강남의 아파트 사면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차변과 대변, 특히 대차대조표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요 형식에서 보니까 자산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나오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나? 어딘가 나올 텐데. 어딘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뒤까지 나올 텐데. 요렇게 놓고 어떤 책은 보면 탁 박스 쳐놓고 대차대조표 등식. 등식이 뭐예요, 등식? 항상 같다는 뜻이죠. 대차대조표 등식 해놓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 당구장 3개. 땅땅땅. 이게 외울 필요가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자산 빼기 부채 이꼬로 자본.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이항시키면 되죠? 그죠? 해놓고 자본 등식. 등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등. 항상 그렇다는 얘기죠? 항상 같다는 얘기. 등식이니까. 당구장 3개. 또 외울 것.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못 외워요. 여러분들은 외우시고 싶으신 분은 외우시고요. 되도록이면 안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산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에. 자산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 자,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재무 상태를. 자, 그럼 12페이지 예제 2번을 보죠. 예제 2번. 자, 다음은 소망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순서 없이 나열한 거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봐라. 자, 대차대조표라는 게 뭐냐면은 차변하고 대변 그냥 나누는 거예요. 차변하고 대변 이렇게 나누고 자, 여기다가 대차대조표. 그리고 이쪽에 이제 차변이 되겠네요. 이쪽에 대변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자산은 어디다 쓰기로 약속했어요? 왼쪽에다 쓰기로 약속했죠. 부채는 오른쪽, 자본은 오른쪽. 그럼 약속이에요. 그냥 갖다가 골라 잡아서 갖다 쓰면 돼요. 자, 현금. 처음이 외상 매출금이네요. 외상 매출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이죠. 앞으로 돈 받을 거 외상으로 팔고 돈 받는 외상 자산. 이거 어디다 써요? 왼쪽에다 써요. 자산에다. 여기다가 어떻게 써요? 외상 매출금 5만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부채요. 이거 어디다 써요? 대변에다 쓰면 돼요. 대변에다 외상 매입금 3만원. 상품.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변에 들어오면 돼. 상품 4만원.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죠. 돈 준 거예요. 3만원. 차변에다가 건물. 자산이죠. 왼쪽. 미지급금. 아직 돈을 안 준, 아직 돈을 안 주면, 아직 안 준 돈. 미지급한 금. 그죠? 아직 안 준 돈. 미지급금. 줘야 될 돈이죠? 그럼 뭐예요?
부채예요. 대변, 토지, 자산, 왼쪽, 자본, 자본이네요. 차입금, 빌려온 돈, 차입한 돈, 부채. 거기다가 대변, 갖다 쓰면 돼요. 갖다 쓰시고, 답을 보세요, 답. 그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갖다 쓰시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면, 표시 보세요. 위 대차 대입해서 자본의 금액을 모르더라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산 빼기 부채 이꼬르 자본. 당연하죠? 왜? 우리 아까 대차 대입표를 공부했잖아요. 그게 대차 대입표니까. 자, 그 다음에 수익을 보죠, 수익. 자, 수익이 뭐냐, 수익. 자,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물건 등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자, 물건을 팔고 받는 거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그래서 보통 금융업이다, 보험업이다, 은행업이다, 증권업이다. 이게 다 뭐예요?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은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죠. 몸을 주는 거예요. 몸을 주고 뭘 받아요? 돈 받죠? 그죠? 그게 수익이에요. 또 상품을 팔았다. 일반적인 기업이 상품을 팔았다. 물건 팔고 돈 받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업활동하고 돈 받는 게 이제 수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써놨죠.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컴퓨터 회사의 수익을 살펴보면은 컴퓨터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고 그 건물을 남한테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수익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익에는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인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 수익과 기타 이자 배당금 등의 부수적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기타 수익으로 나눌 수가 있다. 나중에 손익계산서 체제를 보면은 자, 똑같은 수익이라도 자기 본 게임에서 벌어들였느냐 아니면 사이드 잡에서 벌어들였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달리해요. 똑같은 수익이라도. 그러니까 건물을 임대했다. 그럼 누가 임대했느냐?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에서 임대하면 사이드 잡이죠. 그런데 건물 임대업자가 임대하면 뭐예요? 본업이죠. 그래 안 그래요? 건물 임대업자가 건물 임대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본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걸 매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컴퓨터 판매하는 회사에서 건물 임대했다. 그건 사이드 잡이죠. 그럼 기타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목적이라든지 그 본업이 뭐냐에 따라 조금 구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 수익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그런 게 나올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은 우리가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대변에 쓴다고 그랬죠. 왜? 수익이 발생하면 뭐가 들어와? 돈 들어오잖아요. 돈 들어오니까 돈 들어온 이후 수익이 발생했다. 대변이에요. 자, 이제 수익은 알았고요. 자,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돈을 막 갖다 주나요? 아니죠. 나도 뭔가를 줘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절대 돈 안 갖다 줘요. 물론 받는 사람들 요새 많지만 근데 나한테는 안 갖고 오대. 기분 나쁘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그래? 막 가만히 있는데 막 사과 박스 갖다 주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정상적인 사회라면 가만히 있는데 절대 돈 안 갖다 줘요. 그죠? 뭔가를 주니까 돈을 갖다 줘. 물건을 주니까 돈을 줘. 몸으로 떼워주니까 돈을 줘. 몸으로 떼는 걸 용역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죠. 자, 어쨌든 물건을 주든지 몸을 떼워주든지 뭔가를 주니까 돈을 주더란 얘기예요. 자, 돈을 받을 때는 우리는 그걸 수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주는 거를 그걸 비용이라고 해요. 비용. 내가 준다. 자, 주는 들어간 예를 들어 상품을 줬다 그러면 상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뭐 가치가. 내가 몸으로 떼워줬다 그러면 내 인건비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비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비용이 뭐냐? 자, 읽어보죠. 비용은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준 물건이나 용역의 가치를 말한다. 즉,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된 원가 또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밑에는 읽어주세요. 자, 역시 아까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비용의 발생은 어디? 차변이에요. 조금 헷갈릴 게 비용 발생하면 불리한데 왜 차변이니까? 자, 비용이 발생하면 뭐가 나가? 컴퓨터 핸드폰 요금 냈다. 뭐가 나가? 돈 나갔죠. 왜 나갔어? 비용이 발생해서 나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원인과 결과를. 자, 핸드폰 요금 냈다. 그럼 돈이 나갔죠. 왜 나갔어? 비용이 발생했다.
왼쪽에 쓰는 거예요. 자, 예제 3번을 보시죠. 자, 다음과 항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분류를 해봐라. 자, 급여. 공부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급여 받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건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장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대개는 급여,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료, 임차료, 환장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상식이 문제예요. 지나가다 보면 임대 그러지 임차라고 안 써놨죠? 임대는 뭐 누가 붙인 거예요? 집주인이 붙였지. 그럼 빌려준다는 얘기야, 걔가. 그죠? 주인이 임차 그렇게 써놓은 집 한 집도 없어요. 임대 뭐야?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금, 대여금 다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임차, 빌차자를 쓰는 거예요. 빌차자. 그러니까 임대료는 내가 빌려주고 받는 돈, 임차료는 내가 빌리고 내는 돈이에요. 헷갈리죠? 현상은 하나예요. 그죠? 돈이 오고 가는 건 하나인데 누구 입장에서 볼 거냐? 임대료는 주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임차료는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받는 게 수익이죠. 빌린 사람 입장에서 내는 거는 비용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 비. 비니까 비용이죠. 이자 수익. 수익이네요. 세금과 공과. 비용의 얘기는 뭐냐? 세금 플러스 공과금이라는 얘기예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배당금 수익. 매출 수익. 수수료 수익. 퇴직급여. 비용이에요. 급여니까. 퇴직금 줄 때 그걸 쌓는 걸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두리뭉실하게 이런 친구들이 있다. 나중에 우리가 얘를 또 하나 콕콕 찍어서 다 분계 웬만한 건 다 해볼 거예요. 분계 웬만한 건 다 해볼 거고 성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전반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경영성과의 측정과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자, 수익은 내가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거예요. 비용은 그거 받는 대신 내가 준 거예요. 그럼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를 통해서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야가 0보다 크면은 뭐예요? 이익이 난 거죠? 똥돈이면은 땅 파서 장사한 거고 거꾸로 되면은 손실이 발생한 거죠? 나한테 들어온 돈이 많았어. 그럼 당연히 이익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영성과 돈 벌었냐 손해가 났느냐 이걸 따질 때 수익하고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손실이 발생했느냐 이익이 발생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질 때 우리가 보통 아까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자, 수익은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대변에 쓴다고 그랬죠? 수익은 대변.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자, 처음엔 이렇게 공부하세요. 처음엔 이렇게 공부하시고 원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 양식은 인정은 안 해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 쓰고 그 다음에 비용을 써서 손익을 계산해라. 순서를 이렇게 그냥 써라.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있고요. 자,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분계도 안 되는 상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 양식은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자, 예제 4번을 보죠. 예제 4번.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라. 손익계산서. 역시, 그러면 수익은 얻다가, 수익은 얻은 쪽에 대변, 비용은 차변에다 갈랐으면 돼. 그러니까 수익이냐 비용이냐만 가르면 되죠. 자, 보죠. 매출, 수익이에요. 그럼 대변을 써요. 광고선전 B, 비용 차변을 써요. 그 다음에 급여, 비용 차변, 임차료, 빌차자에 빌차자. 비용이니까 왼쪽이죠. 이자 수익, 대변, 매출 원가. 매출하는데 원가가 들어갔대요. 비용이죠. 매출할 때 들어간 돈을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그 다음에 접대비, 비용이죠. 투자자산 처분 이익. 뭐 좋은 거네요. 이익 났으니까 수익이죠. 그래서 그 답을 보시면 그렇게 갖다 쓰시고요. 차변하고 대변의 차이 나는 데를 보니까 대변 쪽이 더 크죠? 수익이 더 크죠? 수익이 더 크니까 그 차익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자, 일단 뭐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처음에 뭐 힘들죠? 힘들지만 뭐 크게 힘들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예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그래서 그게 작성되면 사실 웬만한 건 다 끝난 거예요. 바로 이제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중급액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왜냐면 현금흐름표는 사실 분계를 잘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계를 못하면 현금흐름표를 못해요. 책에 따라서 어느 분들은 뭐 초급 회계에다가 현금흐름표를 넣어놨는데 지금 분계도 못하는 친구들한테 현금흐름표는 뭐냐면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은 쭉 해서 이제 대차대조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초급액에서 하는 일이고요. 현금흐름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면 거꾸로 온 게 현금흐름표예요. 결과치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갖다 놓고 그 장부를 거꾸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걸어가는 것도 지금 기어가고 있는 친구한테 거꾸로 그냥 기어가지고 거꾸로 가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현금흐름표는 중국에서 이제 빼놨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분계하는 방법. 자, 나한테 유리한 거면 어떻게? 왼쪽. 불리하면 오른쪽. 요것만 알면 끝나요. 나한테 유리하면 왼쪽, 불리하면 오른쪽. 자, 그래서 사실은 거래 팔려서 해가지고 뭐 자산의 증가, 다시 한번 쓰면 자산이 증가하면 어떤 쪽? 왼쪽에 쓴다고 그랬죠? 불리하면 오른쪽, 자산.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불리하니까 오른쪽. 자본이 증가해도 오른쪽. 그 다음에 수익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비용. 자, 요렇게 했는데 거래 판례서를 외울 이유가 없는 게 여기서 증가만 빼봐요. 증가. 이름은 뭐예요, 이게? 이름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이게 뭔 표예요? 이게 대차대조표죠? 그죠? 자, 손익계산서 봐요. 발생. 뭐예요? 이게 손익계산서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약속에 의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거래 팔려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외우지 말고 정 외우고 싶다. 그럼 차라리 대차대조표 양식하고 손익계산서 양식을 외우시면 돼요. 외우실 게 없죠. 그런데 나한테 유리한 거는 왼쪽, 불리한 건 오른쪽 대변이에요. 그걸로 딱 끝을 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회계연도와 회계기간 뭐 이런 테마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그 회계 목적이 이제 지겹죠. 회계 목적 하도 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회계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그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예요? 목적에 적합하면, 목적에 부응하면은 잘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수단으로 삼는 게 뭐다? 정보 제공 수단이 재무제표다. 그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분계다. 그래서 뭐 거래 판례서가 나오고 어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 회계다. 그게 회계의 목적이다. 그러면 자, 그 재무제표를 언제 줄게요? 그런 말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 재무제표를 언제, 그 정보를 언제 제공할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회계하면 이제 기업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건데요. 자,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그럼? 기업. 회사들의 목적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돈 벌려고 했어요. 그죠? 유식한 말로 하면 이윤치고, 이익의 극대화.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쉬운 말로 하면은 돈 벌려고 있는 게 회사예요. 기업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회계의 목적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건데. 자, 기업이라는 것은 뭐 하는데? 돈 벌려고 생긴 거예요. 언제 끝나요? 기업의 끝이 언제예요? 이건 내누리도 모르죠. 근데 굳이 또 말로 표현한다면 돈 못 벌고 망할 때가 끝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 기업이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느냐, 언제 망하느냐는 아무도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그 시점은 내누리도 모르는 거예요. 내누리도. 자, 그런데 회계의 목적이 뭐예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시작돼서 끝나는 시점은 모르겠다. 왜? 돈 벌려고 있는 회사가 망하는 시점을 누가 하는 얘기지? 망할 때는 돈 못 벌고 망할 때 망하는 거다. 이거지. 끝나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 이걸 갖다가 못 먹어도 고다 해서 going concern이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하면은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끝나는 시점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다. 망할 때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못 먹어도 고다. 그래서 이게 나와요. 고인컨선에서 회계공준춘 3장에서 나올 텐데 회계공준의 계속 기업의 공준이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어쨌든 못 먹어도 고다. 그래서 계속 가는데 사실은 정보를 줄 때 언제 줘야 제일 정확해요? 끝나는 시점에 줘야 제일 정확하죠? 그래야 다 끝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끝 그러고 줄 텐데 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모른다. 자, 그리고 설사 끝나는 시점을 알았다 치자고요. 자, 이 당시에 벌었든지 말든지 이거 쳐다보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업에 관한 의사결정, 돈을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주식에 투자할 건지 말 건지, 돈을 빌려줄 건지 말 건지, 내지는 그 기업에 취업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끝난 다음에 이거 쳐다볼 놈이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났는데 뭘 봐? 의사결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더 이상 얘는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그럼 만들 이유도 없는 거죠. 만들 놈도 없겠죠. 돈 들어갈 테니까. 자, 그러던데 어쨌든 회계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이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줄래?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언제 줄래? 자, 언제 줄래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통 이제 잘라서 기간을 잘라요. 잘라서 요 기간마다 주자. 그래서 현재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잘라요. 1년 단위로. 뭐 6개월 단위로 자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제 금융업 같으면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잘라요. 잘라서 보통 이걸 갖다가 회계 기간이다. 내지는 회계 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장부를 요 기간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 공제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주석 이런 게 있었죠. 그 장부를 만드는 시점이 어떻게? 요 기간 단위로 짜는 거예요. 요 기간 단위. 이렇게. 그러면서 야를 갖다가 회계 연도다. 내지는 회계 기간이다. 그래서 보통 얘기는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자르더라.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1년을 단위로 우리가 회계 정보를 제공하더라. 그러면서 이걸 회계 연도다, 회계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요 시점 이익이다. 지금 현재 요 시점이다. 그러면 요 시점은 현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그래서 요 회계 연도 입장에서 볼 땐 1월 1일이 회계 기간의 초가 되는 거죠. 회계 기간의 초. 그래서 기초라고 표현하고요. 이 12월 31일은 회계 기간의 말이죠. 그래서 회계 기간의 말이라고 그래서 기말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기초, 기말 이렇게 불러주죠. 자, 그러다 보면은 자, 여기 와서 잠깐 보죠. 여기 와서 보면 2기 말에 12월 30일 예를 들어 2002년이라고 쳐요. 2002년 12월 31일 24시 빵빵 하고 보신각 쪽이 보신각 맞나요? 하여튼 울리죠. 종로에서 땡땡땡 울리면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돼요. 자, 그런데 요때 2002년 12월 31일 24시 빵빵이나 2003년 1월 1일 0시 0분 0초나 어때요? 동일한 시점이죠? 그냥 쭉 연속성상에서 점 하나 딱 찍어서 요까지가 2002년, 요까지가 2003년 이렇게 표현해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의 기초 시점이나 2002년의 기말 시점이나 사실은 어떤 시점이다? 동일한 시점이에요. 내가 2002년 12월 31일 현재 100만 원의 현찰을 들고 있었는데 2003년 1월 1일 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우리가 시간만 그렇게 자르기로 약속했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초, 기말. 그리고 이 기말은 그 다음 회계연도 초의 기초 시점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회계의 순환 과정 16페이지 보면 3절에 회계의 순환 과정 해놨는데 아까 쭉 떠들었던 얘기예요. 아까 쭉 떠들었던 얘기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제가 많이 떠들어줘도
통 무슨 소린지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건 모르니까 넘어가요. 이 순환 과정의 하이라이트가 언제가 되냐면 11장부터 사실은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계속 돌고 돈다고 그래서 순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2호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순환선이라고 그러죠? 왜? 계속 도니까. 얘도 계속 돌아요. 그래서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회계의 첫 번째가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계약을 보자마자 분개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거래에 대해서 나오죠. 거래. 자, 그럼 거래가 뭐냐? 거래가 뭐냐? 뭐길래 거래를 보자마자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되느냐? 자, 거래 정의를 보죠. 17페이지 보시면은. 자, 기업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회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미치는 활동만을 분류해서 장부에 기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자? 거래라고 하자. 거래. 자, 거래라는 게 갈 것자에다가 올레라고 있죠. 얘를, 그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우정이 싹 뜨듯이 기업 활동할 때도 하여튼 오고 가는 과정에 뭐가 하여튼 붙어서 오고 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가 오고 갈 거냐? 그래서 다시 한번 굵은 글씨만 읽어보죠. 굵은 글씨만 읽으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미치는 활동만을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걔를 거래라고 하자. 거래. 그럼 거기에 영향을 안 미치는 놈은 거래가 아니다. 미치면은 거래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놈은 뭐 해야 돼? 분개해야 돼요. 영향을 안 미치는 놈이 발생하면 분개 안 하는겨. 영향을 미치면 거래고 영향을 안 미치면 분개 안 해요. 거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거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래하고 회계학에서 말하는 거래가 똑같으면 좋은데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물난리가 조금 났죠. 물난리가 나가지고 돼지 새끼가 막 떠내려가요. 돼지 새끼가 떠내려가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어휴, 거래가 발생했네. 이렇게 안 하죠. 아유, 네 집 돼지 새끼야. 아깝겠네. 그죠? 그러고 거래라고 안 그래요. 근데 회계학에서는 걔를 거래라고 그래요. 왜? 돼지 새끼가 떠내려갔다. 돼지 새끼가 뭐예요? 돈이잖아. 돈 팔면 돈 되는 거예요. 돈 가치가 있는 거 팔면 돈 되는데 돈이 떠내려갔잖아. 그죠? 자산이 감소한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걔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개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옆집에 불 났어. 아이고, 안 됐구만. 영인네 집 홀라당 다 타버렸네. 기둥만 남았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아유, 거래가 발생했네. 이렇게 안 그러죠. 그런데 회계에서는 걔가 거래요. 왜? 공장이 홀라당 다 탔어. 공장이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10억이 홀라당 다 날라갔어. 그럼 뭐예요? 거래요. 왜? 자산이 감소했잖아. 자산이 감소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을 빼야 되죠? 건물 빼고 차변하는. 왜 나갔어? 불났잖아요. 불났으니까 뭐 화재 손실 내지는 재해 손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게 거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거래하고 회계에서의 거래가 조금 다르다. 근데 거의가 동일하고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 몇 가지만 빼면 동일해요. 자, 어쨌든 거래라는 것은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의 영향,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나 비용에 증감 변화가 있으면 뭐다? 거래다. 그래서 그 증감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보자마자 분개한다. 아니면 말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냐 아니냐 그것만 일단 분류를 해보죠. 자, 예제 5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속하는 것을 분류를 해봐라. 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거래요 안 해요? 거래죠? 자,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상품이 들어오죠? 반면에 뭐가 증가해? 부채가 증가해. 돈 갚으면 내가 외상 매입금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요. 자, 두 번째 건물의 가치가 감소하다. 거래요 안 해요? 건물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감소하겠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감소하죠. 시간이 지나면은 인간이 만든 것들은 어쨌든 가치가 다 감소해요. 거래요 안 해요? 응?
1번 거래, 2번 거래 아니다, 3번 모르겠다. 1번 거래죠? 어쨌든 자산이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거래요. 세 번째, 영업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은 100만 원 주기로 하다. 그래야 안 해요? 아니죠. 왜? 지가 일을 해야 돈을 주지. 지금 고용만 했지 일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일을 안 시켰으니까 월급을 줄 의무가 없고 걔는 월급을 받아갈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아니다. 네 번째, 상품을 주문하다. 거래야 안 해요? 거래가 아니죠. 왜? 상품이 왔나요? 상품이 안 왔죠.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받은 것도 없고 안 받았으니까 줄 것도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안에 현금을 기부하다. 거래죠. 돈 나갔어요. 돈 나갔으니까 거래요. 자, 여섯 번째, 현금을 분실하다. 거래죠. 건물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월급을 주고 고용하기로 하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내가 건물을 빌렸어도 사용을 해야 돈 내는 거예요. 자가 사용을 해야 나가 돈을 받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아니다.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다. 거래가 아니죠. 돈을 빌려야, 빌려왔다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단순히 뭐뭐 하기로 하다. 그건 거래가 아니에요. 계약만 체결하다. 말로만 하는 건 거래가 아니다. 어쨌든 뭐가 나가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야 돼. 돈을 줄 권리, 돈을 줄 의무, 돈을 받을 권리, 기타 등등이 발생해야만 거래가 된다. 거래.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객관식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쉽게 나올 때. 다음 중 거래가 아닌 것은 뭐 정해졌죠. 말로만 했다. 그게 답이에요. 자, 18페이지 분계 나올 분계. 분계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걸 이제 장부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에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계라고 해요. 분계. 그래서 분계, 굵은 글씨만 읽어보죠. 자, 거래를 분류해가지고 장부에 기록하는 기술을 분계라고 한다. 즉, 분계란 발생한 거래를 일정한 약속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과정을 우리가 분계라고 한다. 분계. 자, 그래서 분계해놓고 첫 번째 나오는 테마가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사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뭐 괴테인가? 이런 아저씨 있죠. 그죠? 있어요? 없으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아저씨인가 누군가 뭐 그랬대요. 회계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고 우수한 것이다. 자, 우리가 아까 회계 순환 과정에서 살펴봤지만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고 옮겨 적고 분계하고 옮겨 적고 몇 번 옮겨 적으니까 뭐가 나와요? 기업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의 특징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죠. 분계해서 옮겨 적고 분계해서 옮겨 적고 밖에 한 게 없어요. 분계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기업의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자본은 얼마고 수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그래서 이익은 얼마가 나오고 분계만 해도 이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고 우수한 것이다. 그냥 차변과 대변만 갈라놔도 기업이 뭔지 기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나오더란 얘기.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분계할 때 여기서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우리가 거래를 분계할 때 반드시 차변과 대변의 동시에 적죠. 차변이 결과면 대변은 원인. 대변이 원인이면 차변이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똑같이 갖다 적어요. 또 똑같이 갖다 적는 걸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에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갖다 적는다. 분계할 때 그걸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그러고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해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 차입했다. 분계해볼까요? 돈 받았다고. 분계 한번 해보죠. 차변에 뭐 들어왔어요? 돈 빌려왔어요. 현금 1000만 원. 대변 차입금 항상 동일하죠? 얘가 결과죠. 원인은 돈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적는 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그러고
금액이 똑같죠.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사실 요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우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이익수가 대차 평균의 원리가 이런 뜻이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단식부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용돈 기입장,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용돈 기입장을 안 써봤을 거고, 초등학교 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신 분들은 용돈 기입장을 써봤겠죠. 내지는 가계부, 여자들 여러분들 어머님이 쓰시는 가계부, 요게 단식부기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왔다 나갔다 요것만 기록하는 거죠. 돈 줄 거 있다 이거 잘 기억 안 하죠. 그죠? 돈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왔고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다 요것만 쓰는 거예요. 그게 단식부기예요. 근데 복식부기는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더블로 쓰는 거예요. 더블로. 그래서 이걸 복식부기라고 하고요. 회계에서는 당연히 복식부기만 써요. 복식부기만 쓰고. 자, 그 다음에 분계의 원리 나오는데, 분계의 원리. 이거는 이미 다 했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면은 왼쪽이요. 차변이고, 나한테 불리하면은 오른쪽이요. 대변이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회계가 쉽냐, 웃으면서 하느냐, 울면서 하느냐, 머리를 탓하면서 할 것이냐, 그냥 할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자, 조금만 쉬었다 하죠. 조금만 쉬었다가 하죠.